여러분, 어그로가 절대 아니고요. OBS 28 버전 나오면 절대로 깔지 마세요. 안녕하십니까, 소리곰입니다. OBS 베타 28 첫 번째 버전이 발표되었습니다. 예전부터 이렇게 좀 김이 모락모락 났었거든요. 오늘 이제 발표된 걸 봤는데 전반적으로 송출 부분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는데요. 실제적으로 유튜브 송출을 하는 그런 장소에서는 굳이 업데이트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25 버전에서 26, 26에서 27 나올 때도 기존에 문제가 없었던 곳은 그냥 쓰셔라, 그게 결론이었죠.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OBS 28 버전이 어떻게 변했는지 문서상으로 프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따로 설치를 해봤었는데요. 그 부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번역을 참고해서 이렇게 한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파란색은 제가 이제 참고용으로 체크해 놓은 것이고요. 밑줄은 조금 덜 중요하다 싶은 거, 그리고 검은색은 그냥 지나가도 돼서요. 혹시나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화면을 스탑하고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바뀐 게 10비트 HDR 비디오 인코딩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요거 고화질로 이제 방송이 가능하다, HDR 방송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HDR 같은 경우는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오겠는데요. 대신 HDR을 쓰기 위해서는 시스템에 그만큼 과부하가 걸리고요. 영상 퀄리티에 매우 신경 써서 송출할 때 외에는 굳이 뭐 필요할까 싶습니다. 얼마 전부터 유튜브 송출 방식의 기본적인 방식이었던 RTMP 외에 이렇게 HLS 서비스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이제 영상 송출을 하는 듯 합니다. 여기 보시면 HDR로 렌더링 되는 경우 특정 필터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베타 버전이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이게 시스템 부하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이런 부분들에 제한이 생긴다는 거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퀵타임 6로의 업데이트. 사실 언제부턴가 특히 윈도우에서는 퀵타임이란 단어를 보기가 어려워졌어요. 이 툴을 더 이상 윈도우나 다른 플랫폼에 지원을 하지 않아서 생겼던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OBS에서도 퀵타임 관련돼서는 개발을 중단했었는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맥에서 퀵타임의 필요성을 자꾸 요구해서 나온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부연 설명된 대로 윈도우나 이전 버전의 맥OS 그리고 우분투, 리눅스 같은 OS에서는 지원을 안 한다고 돼 있네요. 윈도우에서는 어차피 MP4, H264 관련돼서 사용하기 때문에 퀵타임이 아쉬울 건 없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는 맥이 인텔 CPU를 쓰다가 이제 M1 뭐 이렇게 나오면서 애플 자체의 CPU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윈도우에 기반한 OBS의 어떤 그런 기능을 에뮬레이트, 흉내내서 맥에서 돌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맥에서는 별 기능을 안 쓴 것 같은데 부하가 많이 걸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M1 같은 최신 기종들을 에뮬레이트가 아닌 네이티브로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단 주의하실 것은 아직까지 플러그인들이 이렇게 호환성을 갖추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서 기존의 OBS를 사용해야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플러그인이라고 그래갖고 VST 플러그인 OBS에다 꼽고 그런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플러그인은 OBS에 붙을 수 있는 부가적인 플러그인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OBS에는 역시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지 라고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예전에 AMD 그래픽 카드에서 뭐 문제없이 사용은 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왠지 모를 찜찜함이 좀 있었죠. 사실 그 찜찜함 가질 필요가 없었는데 괜히 그랬습니다. 이번에 AMD 인코더를 좀 더 최적화시켜서 아주 좋은 퍼포먼스를 내게 만들었다고 발표를 했네요. 그리고 맥OS 13 이상에서 직접 오디오 캡처를 지원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거 윈도우 RTX 백그라운드 제거 기능, 그냥 배경 없애는 거죠. 그리고 RTX 소음 억제, 이거 제가 방송할 때도 쓰는 거죠. 바로 엔비디아 브로드캐스트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오디오 기능은 엔비디아 1050 이상, 그리고 카메라 기능은 엔비디아 2060 이상에서 쓸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이게 원래 소문이 났었어요. 그래서 이 기능을 OBS에 직접 심어놨습니다. 단 이 기능을 쓰려면 RTX 비디오 오디오 효과 개발자 도구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새로운 기본 테마 야미 OBS 28을 설치하면요, 뭔가 좀 다르게 느낌이 올 거예요. 오디오 믹서 쪽에서도 뭐 이렇게 아이콘들이 몇 개 더 생기고요, 글자가 좀 더 시원시원해졌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약간 블루 느낌이 좀 더 나거든요. 그래서 기본 테마가 바뀜으로 인해서 좀 더 시원한 느낌이 나긴 했는데 적응은 살짝 안 됐지만 보기는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서요. 저도 차후에 쓰면은 27 버전까지의 테마보다는 야미
야미 테마를 쓰지 않을까 싶어요. 요거는 뭐 기능하고는 상관없이 시야성과 관련된 겁니다. 요것도 보니까 이제 녹화를 무작정 막 긴 파일로 하는 게 아니라 특정 파일 크기로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 잘린 부분이 얼마나 딱 붙는지는 저도 테스트를 안 해봤는데요. 잘만 된다면 장기간 촬영한 거를 메일로 보내야 된다든지 특정 작업을 할 때 굳이 반디집 같은 걸로 분할 압축을 할 것이 아니라 그냥 파일 자체를 잘라낼 수 있어서 이거는 간단하지만 뭐 좋은 기능 같습니다. OBS 로그인하면 채팅창이 따로 떴었는데 보는 용도였고요. 관제센터나 유튜브를 직접 시청하면서 이렇게 채팅을 했었는데 직접 보내기가 지원된다고 하네요. 이거는 맥을 안 써서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영어도 뭐 똑같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한번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시는 대로 저는 윈도우 유저라서. 비디오 캡처 장치 소스의 이 설정, 가끔 이거 초기화됐다는 느낌이 들고 막 저장이 안 된 느낌이었는데 저장을 한다고 하네요. 미리 보기에 선택한 소스들의 회전 핸들 추가, 포토샵 같은 게 보면 회전 이렇게 표시돼 있죠? 그거 추가된 것 같고요. 미리 보기 선택한 소스의 간격, 거리, 도우미 추가,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프로그램도 베타 버전, 리뷰도 베타 버전. 네. 요거는 스트리밍 방송할 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전송이 끊겨서 물레방아 돌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재연결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요 기능은 지금까지는 화면상에서 뭔가 이동을 할 때 마우스를 움직이면 정확한 위치가 안 맞아서 그 소스를 클릭한 다음에 커서키로 띡띡띡띡 해서 한 틱씩 움직였죠. 포토샵 같은 데서 보면은 쉬프트를 누르고 움직이면 뚝뚝뚝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 기능을 추가한 듯 합니다. 그리고 오디오 버퍼 변경된 부분, 아시아 사용자, 우리 한국이죠. 아무래도 한국에서 OBS를 많이 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세팅을 개선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서버리스 엣지 컴퓨팅 플랫폼 뭐 이렇게 어려운 말이 있는데 특정 서버에서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 개념으로 이렇게 접속을 해서 좀 더 개선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기술적인 부분은 내용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레거시 맥OS, 그러니까 예전 맥OS에서 윈도우 캡처 소스, 이거 성능이 크게 향상됐답니다. 윈도우 소스 몇 개만 쓰면 막 딜레이 생기고 펜 돌아가고 막 그랬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개선됐다고 하네요. 자, 인코딩 과부하, 그러니까 막 지금 영상 소스는 밀려오는데 처리를 못해서 남아있는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버퍼를 추가했다고 하네요. 이거는 안정적인 기능을 추가한 것이라서 뭐 환영합니다. 네. 자, 28 버전의 버그 수정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로그 뷰의 성능 문제 수정. 저희도 오늘 예배 송출 중에 OBS가 에러나서 예배가 중간에 잘렸어요. 그런 부분이 있거나 할 때 어떤 게 문제가 있었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로그 뷰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개선했다고 합니다. OBS로 드래그 앤 드롭하면 실행 취소 작업이 수행되지 않는 문제 수정되었습니다. 이게 그림 파일 같은 거 그대로 놓고 놨을 때 화면에 보였다가 설명하고 나서 더 이상 필요 없으면 컨트롤 Z, 언두를 눌러서 그림을 놨던 상태 이전으로 돌려보내는 게 문제가 있었나 싶은데 컨트롤 Z 눌러봤는데 뭐 큰 문제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뭐가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그거 수정됐고요. 자, 숨김으로 설정, 이거는 옵션 중에 OBS 화면은 숨기고 윈도우 화면만 캡처해서 녹화하고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안 쓰면 OBS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그런 화면 있잖아요. 그런 화면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 모니터에서 화면을 캡처하는 것을 녹화할 때 아주 좋은 기능인데요. 그 부분이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인텔 내장 그래픽 기능이 좀 더 개선됐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인텔 내장 그래픽을 포함한 CPU, 거기에서 QSV라는 인텔 내장 그래픽 인코딩 기능을 했을 때 큰 문제는 없었지만 거기에 대한 버그 고침이나 성능 개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OBS 28을 설치해본 느낌은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미 테마 때문에 뭔가 시원해진 느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7 버전에서는 저희 컴퓨터 6세대 인텔 내장 그래픽 컴퓨터가요, 영상이 0.25초 정도 딜레이가 있었어요. 그게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약간 구형 컴퓨터에서 좀 더 나은 기능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이 QSV 개선이 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제가 칭찬만 해드렸는데 간과하면 안 되는 아주 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엽과 같은 이런 오류예요. 이게 뭐냐면요, 방송 같은 것을 할 때 좀 더 원활한 오디오 흐름을 위해서 OBS ACO 플러그인을 설치했었거든요. 그게 안 불러와줘요. 베링거 5인패 202HD라든지 이런 거 쓰실 때 기본적으로 그냥 마이크 보조 인풋으로 설정을 해서 쓰셔도 되지만 요거 가끔가다 이제 다다다다 거린다든지 뭔가 문제가 있어서 OBS ACO를 설치해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28 업데이트 됐네 그러고 28을 설치하는 순간 이렇게 윈도우 ACO가 안 불러와진다, 그렇다라 그러면 그날 방송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가 OBS ACO 플러그인 개발자의 GitHub 사이트인데요. 지금 현재는 3.1 버전, 2021년도에 나온 이렇게 3.1 버전이 나와 있는데요. 요게 업데이트돼서 OBS 28 버전에 호환이 될 때까지는 OBS ACO 플러그인을 쓰시는 분들은 보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OBS 정식 버전이 나와서 또 잘 될 수도 있어요. 아까 문서의 초기에서 보셨듯이 이게 아마 내부적으로 구조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DLL 플러그인들이 이렇게 좀 못 불러와지는 상황이 있지 않나. 그 얘긴즉슨 개인적인 뇌피셜로 보자면 앞으로의 뭔가 도약적인 기능들을 위해서 기존의 어떤 구조를 버리고 새로운 구조를 준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OBS가 뭐 더 발전할 게 있나 싶은데 계속 이렇게 발전을 해주고 있네요. 어차피 공개 소프트웨어고 많은 개발자들이 지금 붙어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OBS 28 문서상으로 프리뷰 해봤고요. 요점은 뭐 예배라든지 집회라든지 이런 송출하는 데는 아직 OBS 28 설치하지 마시라는 거, 베타 버전이어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방송하고 그러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설치를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아직 베타 1이잖아요. 뭐 베타 2라든지 아니면 뭐 정식 버전 나오면 그때 설치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소리곰이었습니다.